네, 오늘부터 6장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6장은 고유값과 고유 벡터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거고요. 6.1절에서는 행렬의 대각화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정의하는 이유가 행렬을 대각행렬화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6.1절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겠죠. 6.1절의 구성을 보면요. 먼저 여러 가지 정의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각행렬, 대각화, 고유벡터, 고유값 등의 내용들을 정의할 거고요. 그리고 이 정의된 고유 벡터를 가지고 언제 기저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고유 벡터와 고유값을 실제로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겁니다. 먼저 파트 1에서는 대각화, 고유 벡터, 고유값을 정의해 볼게요. 먼저 대각행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정의했었는데, 대각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을 대각행렬, 영어로는 다이고널 매트릭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사각행렬이 있을 때 이 대각선이 뭔진 상관없고 이거 이외에 나머지 원소들이 0인 이런 행렬을 다이고널 매트릭스라고 하고요. 여기는 뭐 0이 아닌 것이 있어도 되고 0인 것이 있어도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행렬을 대각행렬이라고 해요.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여기 있는 성분들은 다 0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0이어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모두 다 0인 영행렬도 대각행렬이 되겠죠?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떤 행렬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그 행렬을 기저변환, 지난 시간에 배운 기저변환을 통해서 비란 행렬로 바꿨는데 이게 대각행렬이 된다면 이 과정을 대각화라고 해요. 읽어볼까요? 적절한 기저변환을 통해서 주어진 행렬을 대각행렬로 변형하는 것을 대각화,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한다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로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P라는 행렬이 존재해서 이런 관계를 얻어내면 되는 거죠. 이 P라는 행렬은 기저변환에 의해서 얻어지는 행렬이 되겠죠. 그럼 먼저 왜 대각화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전에 대각행렬, 대각화를 설명한 적이 있어서 그때도 설명하긴 했었는데, 예를 들어보면 A의 n승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A의 n승을 직접 A로부터 구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계산량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A를 기저변환을 통해서 대각행렬인 B로 바꿀 수 있다면, 즉 이런 식이 성립을 한다면, 그러면은 좌변을 n번 곱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죠. 중간에 P 인버스 P는 다 소거가 되기 때문이고, 우변은 이렇게 이걸 얻을 수가 있어서 결국에는 A의 n승은 P, B의 n승, P 인버스 이렇게 되는데, B가 대각행렬이면 이런 대각행렬인 경우에는 n승이 굉장히 쉽거든요. n승을 하게 되면 각각에 있는 대각에 있는 성분들을 n승에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1의 n승, 0의 n승, 2의 n승, 3의 n승, 0의 n승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 있고, 거기다가 이것만 곱해주면 A의 n승을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대각화의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대각행렬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행렬 A가 나타내는 선형사상을 LA라고 하자.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벡터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아래 n승에서 아래 n승으로 간다 그러면 V라는 벡터가 A에다가 V라는 벡터를 연산해서 곱해서 얻어지는 그 결과가 되겠죠. 이랬을 때 이 행렬 A가 기저 B, V1, V2, Vn에 대하여 대각행렬이 되었다면 어떤 것을 만족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다음 식에서 알 수 있듯이 LAVI는 다른 벡터를 사용하지 않고 VI만으로 표현이 돼요. 살펴보죠. LA에 A1, V1 플러스 A2, V2 땡땡땡 AN, VN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벡터, Rn에 있는 벡터를 V1부터 Vn까지의 기저 B에 의해서 좌표로 나타낸 거죠. 그러면 좌표 벡터로 표현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LA니까 여기다 A를 곱하는 건데, 이 식을 베이타라는 기저에 의한 표현으로 바꿔주면 이 벡터는 여기 쓴 것처럼 이런 벡터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이 LA가 혹은 행렬 A가 기저 B에 대해서 대각행렬이 되었기 때문에 행렬 표현이 람다 1에서 람다 n으로 대각선에만 살아있게 돼요. 이거는 B라는 기저의 세상으로 표현했을 때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이것을 다시 V1과 Vn의 그런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되면 각각의 벡터에다가 원래 있는 A1, A2,
램다2 이런 것을 곱하고 거기다가 램다1, 램다2 이런 것을 곱한 게 돼서 이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왜냐면은 요걸 연산을 하게 되면 이거는 램다1 A1, 램다2 A2, 램다n AN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디서? B라는 기저의 세상에서 이렇게 좌표 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벡터 표현으로 바꿔 쓴다면 이런 식으로 쓰게 된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LA의 VI는 뭐가 되는 거예요? 람다 I V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VI들은 이 LA에서 실수배만 곱해진 형태로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렬 A를 대각화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LAV가 람다 V가 되는 V와 람다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요것은 LAV라는 것은 AV가 되잖아요. 그래서 AV가 람다 V라는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고 이것을 만족하는 V가 특별한 벡터가 되고 람다는 특별한 실수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정의할 거예요. AV가 람다 V를 만족하는 0이 아닌 V, 0벡터는 당연히 성립할 텐데 그건 우리한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기저로 쓰고 싶은 거니까 대각화를 위해서는. 그래서 0벡터가 아닌 V와 람다를 각각 고유 벡터, 영어로는 아이겐 벡터와 고유값, 아이겐 밸류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V라는 것은 기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0일 수가 없지만 람다라는 아이겐 밸류는 0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파트 1의 내용을 모두 마칠게요.